다음은 개인 무의식에 이어서 집합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무의식이라고 하고 혹은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집합 무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 집합 무의식의 존재는 칼 융의 심리학적 검증에 의하여 밝혀졌고, 또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인 그로프는 LSD를 투여하여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LSD의 투여 용량을 조절함에 따라서 다른 의식의 층이 나타나는데,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면 개인 무의식 층이 나타나고, 용량을 조금 더 높이면 집합 무의식 층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집합 무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무의식을 흔히 진짜 나라고도 부릅니다. 집합 무의식은 우주의식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즉 우주의식과 연결되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연결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 집합 무의식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거리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둘째,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으며, 셋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할 수 있고, 넷째, 모든 것을 꿰뚫어 흔히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여섯 번째, 남의 마음속을 알 수 있고, 일곱 번째, 나와 남의 전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집합 무의식은 무엇에도 전달이 됩니다. 집합 무의식은 다른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집합 무의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무의식은 전신으로 전달되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해줍니다. 집합 무의식은 어떤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났을 때 구해줄 수도 있고, 병이 들었을 때 구해줄 수 있고,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구해줄 수가 있고, 어떠한 애로가 생겼을 때도 구해줄 수가 있고, 가난이 생겼을 때 구해줄 수 있고, 우환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고, 괴로움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고, 분노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고, 공포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고, 좌절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합 무의식의 존재를 모르고 개인 무의식에만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동으로 풀려 나오는, 지금 이 개인 무의식이고 집합 무의식이고 육체가 있다면, 이 자동으로 풀려 나오는 개인 무의식 때문에 육체는 온갖 고통과 온갖 질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집합 무의식은 스위치가 꺼져 있고, 개인 무의식, 교란바로 되어 있는 개인 무의식의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 교란바가 육체를 교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합 무의식에 믿고 맡겨야 합니다. 집합 무의식을 믿고 맡긴다는 말은 개인 무의식의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집합 무의식 스위치를 켠다는 것인데, 그래서 집합 무의식이 육체를 조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합 무의식에 우리가 맡기게 된다면
즉 집합 무의식의 스위치를 켠다면 나의 육체에 생기는 병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집합 무의식은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온갖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 즉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는 것들은 계속 줄여나가야 하고 집합 무의식의 힘은 계속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의 일상생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일상생활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즉 분노가 일어날 때 이 개인무의식에 속지 말고, 즉 개인무의식 스위치를 끄고 집합무의식을 맡기자고 생각하면서 집합무의식 너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 원수졌던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개인무의식에 속지 말고 집합무의식에 맡기자고 생각하면서, 즉 집합무의식 스위치를 온 하면서 집합무의식 내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도 개인무의식 스위치는 끄고 집합무의식 스위치는 켜고, 그래서 집합무의식 내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 욕심이 생길 때도 개인무의식에 속지 말고 집합무의식에 맡기자고 생각하면서 집합무의식 내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 사업에 망했다 하는 문제가 생겨도 개인무의식에서 생긴 일이니까 집합무의식에 맡기자고 생각하면서 집합무의식 내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집합무의식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개인무의식에 맡기지 말고 집합무의식에 맡기자고 생각하면서 집합무의식 네가 해결해 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 병이 생겨도 집합무의식에 믿고 맡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는 병을 30% 주로 외관상 부러지는 것밖에 못 고칩니다. 나머지 70%는 개인무의식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결국 의사가 못 고치는 70%의 병은 집합무의식이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70%는 환자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집합무의식이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합무의식을 결사적으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즉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믿음 생물학 Belief Biology라는 개념이 출현하였습니다. 믿음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뉴턴 물리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물체들 사이의 공간과 우주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생각이나 믿음이라는 내적 경험들은 육체 밖의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출현한 양자물리학은 많은 뉴턴 물리학적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우주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막스 프랑크라든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등의 가설을 거쳐 1983년 프랑스의 과학자 알랭 아스페에 의하여 우주 공간이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미세한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미국 과학자는 우주 공간을 충만하고 있는 미세한 에너지를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신성한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근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우주의 빈 공간은 지성적인 에너지장으로 채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 공간은 지성적인 에너지장으로 충만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여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얽힘, 엔탱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시작된 소립자, 즉 광자, 전자, 중성자 등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 문제는 과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소립자,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동전의 양면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앞면에는 눈에 보이는 입자적 구조가 있고 그 뒷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의식, 마음에 관한 혁명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즉 1998년 이스라엘의 와이스맨 과학연구소의 하이브룸 연구팀이 양자이론은 관찰을 증명하다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로만 전해오던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1년 토마스 영이,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전자에 관한 파동 실험을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총 또 이중 스릿이 있는 중간 칸막이 그리고 스크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전자총을 쏘아서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스릿을 통과시키고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에는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서 간섭 무늬가 관찰되었습니다. 만약 전자가 입자라면 두 줄의 무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 이게 관찰자를 입회시키고 동일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스크린에는 입자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두 줄의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좀 전의 실험에서는 전자가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났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관찰자가 없이 전자총을 쏜 경우에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했고 여기에 관찰자를 입회하여서 전자총을 쏜 경우에는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 실험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관찰자가 전자를 입자로 생각하고 관찰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파동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식, 마음은 육체 밖의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믿음, 빌리프에 관하여 여러 과학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걸로는 이것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믿음 코드 30일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셀프 힐링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치유혁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그레그 브레이든이 쓴 책을 소개하면은, 이 그레그 브레이든은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파동처럼 육체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 파동, 퀀텀 웨이브 혹은 믿음 파동, 빌리프 웨이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레그 브레이드는 믿음 파동이 몸 밖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 파동은 그냥 전자기 파동이 아니라 양자 수준의 파동이어야 하며, 둘째, 믿음 파동이 육체 밖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매질이 있어야 하고, 셋째, 믿음 파동이 매질을 통하여 전달한다고 해도 물질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명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양자물리학은 믿음 파동과 관련한 위의 조건들에 모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브레이드는 말합니다. 즉, 강렬한 믿음의 순간은 우리의 뇌파는 세타파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세타파가 만들어지고, 이 세타파에 믿음의 정보가 변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보가 변조된 세타파는 우주 공간의 매질을 이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질의 에너지함과 공명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뇌의 어디에서 믿음 파동이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든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현대의학은 A를 주장합니다. 즉, 믿음 파동은 뇌의 부수 현상이라는 것이고, 또 1970년대 신경학과 의사 칼 프리브람은 그림 B를 주장합니다. 즉, 뇌의 홀로그램 이론을 주장하는데, 칼 프리브람의 뇌 홀로그램 이론이란, 프리브람은 수많은 원숭이 실험을 이용한 혁명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새로운 인식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즉, 본다는 지각작용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전체, 즉 에너지장과 같은 뇌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은 뇌의 특정 부위, 즉 해마나 척두엽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 즉 에너지장과 같은 뇌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 프리브람은 기억이나 인식의 주체는 뇌의 홀로그램, 즉 에너지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